나이가 드니까 뱃살이 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뱃살이 잘 빠지시나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뭐 40대에서 50대 되는 분들은 팔다리는 괜찮은데 뱃살만 좀 빠지면 좋겠다고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만약 뱃살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운동해야 한다, 적게 먹어야 한다,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최신 연구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뱃살 위주로 살이 찔까요? 그 이유는 성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남성 호르몬,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방이 저장되는 부위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부위가 바로 뱃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장 지방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 문제는 내장 지방이 증가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내장 지방 옆에 또 지방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한번 깨지고 나면 쌓이는데 또 쌓이다 보니 점점 뱃살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0대엔 조금 나왔던 것이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더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증가하기 시작한 내장 지방을 어떻게 좀 잘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운동하면 될까요? 운동 정말 좋은데요, 운동을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논문을 한번 보시죠. 3,1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식단만 하신 분들은 하루 3끼 중에 2끼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칼로리에 1000칼로리 정도를 적게 먹은 거죠. 운동하신 분들은 90분씩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를 했습니다. 운동이 많이 빠졌을까요? 식단이 많이 빠졌을까요? 한 6개월 정도 지속해 보니까 이 식단 제한, 그러니까 적게 먹은 사람들이 내장 지방이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전체 내장 지방의 31%가 줄었죠. 반면 운동은 17% 정도가 줄었고요. 이 운동과 식단을 같이 한 그룹은 23%였습니다. 흥미롭죠? 아니, 운동이랑 식단이랑 같이 했는데 어떻게 식단만 한 그룹보다 적게 빠졌을까요? 운동이랑 식단을 같이 하게 되면 식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운동 90분씩 하고 나면 식단 제한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운동을 하는 건 정말 좋은데 이게 식단을 무너뜨릴 정도로 하면 오히려 내장 지방 빼는데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식단이 필수적인 걸까요? 먼저 내장 지방이 분해되려면요,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되려면 어느 정도의 공복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 지방이 지방산이 되고, 이 지방산이 우리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럼 좀 적게를 먹겠는데 더 효율적으로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이 아주 흥미로우실 건데요,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이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은데 바로 이 60세 이상인 분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8주간 아주 건강한 식단을 했습니다. 한 분들은 저지방 식단, 한 분들은 저탄수 식단을 했는데, 이때 둘 다 좋은 식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탄수 식단은 내장 지방 22.3%가 감량된 반면에 저지방 식단은 5.5%가 감량되었습니다. 저탄수 식단이 내장 지방을 고갈시키는데 필수적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아까 간의 글리코겐이 고갈되어야 지방이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지방이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간의 글리코겐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글리코겐 고갈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증가해야 되는데 이 효소 이름이 HSL입니다. 근데 이게 탄수화물을 먹으면 나오는 인슐린이 HSL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즉 저탄수화물 식단을 해야 내장 지방이 잘 분해되는 이유일 수 있죠. 그럼 어느 정도나 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할까요? 이 연구에서는 48g의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초저탄수화물 이 식단의 가장 끝단이거든요. 50g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초저탄수화물이라고 해서 20g 이하로 막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유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50g 전후에 이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밥 한 공기가 7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서 하루에 50g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밥 2공기 정도, 1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내장 지방을 빼는 데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식단으로 내장 지방을 빼고자 한다면 초저탄수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데요, 내장 지방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나왔고요, 이분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밥도 별로 안 먹는데, 그런데
내장 지방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인바디에서 이런 분들이 있다고 했죠. 내장 지방은 많은데 근육량은 또 되게 낮고 또 잘 부으시고 세포 건강도를 이야기하는 지표인 위상각은 또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아래 댓글을 보시면 이전에 제가 이 인바디 해석하는 법을 올려두었으니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탄수 식단을 하고 적게 먹고 있는데 배만 나와서 내장 지방이 안 없어지는 분들은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탄수화물을 특히 적게 먹으면 지방이 분해돼서 이게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녹여서, 즉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니까 내장 지방은 그대로 있고 반대로 팔다리에 있는 근육은 점점점 말라가죠. 지방 대사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저녁을 한번 굶어보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지방이 잘 사용되는 분들은 300g에서 500g 정도의 체중 변화가 있는데요,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또한 소변 검사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지방이 분해돼서 사용되는 분들은 케톤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녁을 공복을 잘 유지하고 오셔서 공복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되면 소변에서는 케톤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잘 분해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지방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은 케톤체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소질소나 단백뇨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변의 산도, pH가 되게 낮게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간헐적 단식들이 오히려 해로운 거죠. 지방 대사가 안 되니까 적게 먹어도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새끼 그냥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지 않는 복합 탄수화물로 된 잡곡밥, 콩밥 이런 류가 좋고요, 또 단백질이 분해되고 있으니까 이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특히 카르니틴이나 비타민 B군이나 코큐텐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한 적색육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잡곡밥이나 적색육들을 먹을 때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설사나 변비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그걸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관 증상이 있으면요,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걸 활용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내 세균에 불균형이 있는 분들은 내독소로 인해서 지방 대사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습관이 몸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몸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배설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것을 먼저 개선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비만에서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손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술로 위밴드를 하거나 위를 절제해서 수술을 해버리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개선되는데, 반대로 식단으로 살을 뺐을 때는 이 미토콘드리아 대사가 개선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식단으로 살을 빼는 경우에 좀 더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수술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식단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식단으로 살을 못 빼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특히 미토콘드리아 대사 혹은 지방 대사가 떨어진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의원 진료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왜 나이가 들면 뱃살만 찔까요? 그리고 이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좋은 식단을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적게 먹고 있는데 왜 내장 지방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이어트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